뉴욕 증시는 이틀째 올랐습니다. 장중 다우가 600포인트 넘게 떨어지기도 했지만 마지막 2시간 동안 급격한 반등을 이뤄내며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겨울 롤러코스터를 제대로 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 화웨이와 ZTE가 만든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2주 후에 왕서방과의 협상이 다시 재개되는데 여기를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약세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국 투자회사 펠럼 스미더스 창립자 스미더스가 애플이 내년 25%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허 소송, 스마트폰 성장 둔화, 무역 전쟁 우려 등 때문인데 애플보다는 라이징 스타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는 동안 상무부는 경제지표 발표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건설, 무역, GDP, 소비지출 등이 포함되는데 예산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투자자들의 답답한 마음에 부담을 더할 전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전문가들의 더욱 철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 시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013-3366-8288번으로 저희 문자, 글로벌랩의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네이버나 구글에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검색을 하시면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그래프를 보시면은 참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장중에 6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이거 참 크리스마스 뒤늦은 랠리 이후에 줬다 뺏는 건 아니냐,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장 막판 2시간 동안 급격한 상승세를 이뤄내면서 결국 보시다시피 1%대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가 1% 넘게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8%, 0.3%가량 올랐는데요. 오늘 이렇게 급격한 변동 장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1시간 동안 글로벌랩이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장세 중에서 특징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바이오엑셀 이라는 종목이 80%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면역 종양 제제를 임상 중인 제약바이오사입니다. 오늘 80.1%가량 올랐고요. 그리고 에너저스 두 번째로는 53%가량 올랐네요. 무선 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에이커스 바이오사이언스가 42% 넘게 상승했습니다. 웰빙 제품 등 이렇게 건강정보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저희 라이징스타 종목들도 이런 종목들을 공부하고 발굴해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니까 저희 라이징스타 종목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MSCI 한국지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간은 한산하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미미했습니다. FTSE 한국지수 그리고 퍼스트트러스트 코리아 지수 다 거래량이 미미했기 때문에 전해드리지 않고요. 오늘 MSCI 한국지수는 0.2%가량 오르면서 소폭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어땠는지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김민재 앵커입니다. 네,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은 여전히 큽니다. 시장 방향성 예측하기 어려운 하루하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 움직임 나왔던 미국 주식시장 한두 시간 내 급 반등 이뤄내며 이틀 연속 결국은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마감 지수와 함께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미국 마감 먼저 확인해 보시면 다우지수 결론적으로는 260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1.14% 올랐고요. 나스닥이 0.38%, S&P 500 지수 0.9%, 3대 지수 이틀 연속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하루 전에 1000포인트 이상 올랐던 다우 주식시장 기억하시죠? 그러나 출발은 하락권에서 나왔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미중 무역 갈등 격화라는 묵은 악재를 다시 한번 꺼내든 뉴욕 주식시장의 오전장 흐름이었는데요. 특히 경제 지표 가운데 노동부의 지표는 양호했지만
소비 관련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 시장을 초반에 억누르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1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5개월 내 최저치 부근에서 그리고 11월, 12월 연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점에 이 소비에 대한 시장 믿음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이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습니다. 셧다운 여파로 미국 상무부가 발표하는 주택 지표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우가 600포인트까지 장중 저점을 낮췄습니다. 가장 큰 이슈를 본다면 미중 무역 갈등 격화 가능성 여기에 볼 수가 있겠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 미국 업체들에 한해서 이 중국의 대형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와 중신통신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한 7개월, 8개월 정도 검토를 했고 이르면 1월에 공식 발표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건데요. 이 5G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또 다른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집중해 보셔야 되는데요. 90일 유예 기간 중에 계속해서 미국은 중국 쪽에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부분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이틀 연속 오르려는 힘은 강했습니다. 어제도 장 막판 정확히는 15분 안에 다우가 1000포인트까지 급상승했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800포인트가량의 되돌림이 한두 시간 안에 펼쳐지면서 260포인트까지 다우가 끌어올렸습니다. 연날에 거래량은 상당히 부진한 가운데 대다수의 트레이더들은 휴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강했다.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움직임 쭉 나왔습니다. 범유럽 지수는 기술적으로 조정 권역에 그리고 독일 증시는 약시장에 진입해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 지수는 1.2% 하락했고 독일 증시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 2.37% 나왔고요. 영국 증시 역시 마이너스 1.52%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불확실성이 가득했습니다. 브렉시트라는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투자 심리 상당히 억제된 하루를 보낸 유럽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그 전에 일본 증시의 흐름을 기억하신다면 오늘의 반등 유독 반가우실 겁니다. 2만선 다시 회복하면서 3.88% 플러스로 일본 니케이 지수 마감이 됐는데요. 에너지주와 함께 미국 IT주 따라서 일본 내 IT주 역시 어제 하루장 상당히 강한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0.61%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둔화 우려 속에 4년 만에 최저치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11월 공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심리적이 아니라 실제로 수치에 나가고 있음이 확인이 되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더 제한하는 모습이었고요. 대만 가권지수는 1.72% 높은 상승률 보이면서 어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동남아시아 주식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 살펴보실 텐데요. 플러스 흐름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주에 대한 매도세가 오후장에 더욱더 가세지면서 0.4% 플러스로 거래 마감이 됐고요. 베트남 증시는 제약주의 강세 포착되면서 1% 넘게 뛰는 모습이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쉬는 것 가운데 남미로 좀 가보도록 하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 랠리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보셔야겠습니다. 3.67% 또 한 번 오르면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멕시코 증시는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약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마이너스 0.47%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보시죠. 유가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당히 아래쪽에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을 압박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3.5% 하락으로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는 유가 계속해서 흐름 올해 말까지 주시해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비철금속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은혜에 대한 매수세는 꾸준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계속 보셔야겠는데요. 오늘은 주식시장과 함께 같이 올랐다는 부분도 보셔야겠네요. 금은 0.6%, 은은 1.2% 동반 상승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이 눈에 띄게 움직였을까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김희욱 소장과 이어서 함께해 보시죠. 오늘 대한민국 증시 2018년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날 아침에 이제 미국이 그나마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건 우리한테 유종의 미 차원에서 나쁘진 않죠. 오늘 진짜 롤러코스터라는 거는 이럴 때 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CNBC, 로이터, 블룸버그 외신들도 오늘 또 하락했구나 하고 이제 제목 다 올려놓을 준비하고 클릭하려고 하다가 이제 막판에 갑자기 뒤집어지는 바람에 다들 많이 당황했다고 해요.
자, 이런 가운데 올해 이제 이 연말 마지막을 장식할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욕처럼 들릴 수 있어가지고 쉬파이낸스 인터내셔널. 딱 봐도 벌써 이제 배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운사, 운송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데크하우스도 만들고 뭐 아예 그 대형 뭐 머스크나 이런 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운사에 소속이 됩니다. 사실은 국내 뭐 해운사들도 요즘 많이 힘든 시기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발틱 운임지수를 봐도 최근 좀 살아나려고 하는데 유가가 꺾이면서 같이 요즘에 꺾였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시티그룹이 증권사 리서치에서는 이것을 이닛이라고 해요. 신규 편입을 이제 이닛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니시에이트를 했습니다. 시티그룹이 시파이낸스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중립, 목표가는 11달러로 신규 편입을 해줬고 말씀드린 대로 데크하우스도 만들고 석유 운송, 그다음에 드라이 벌크 쪽의 운송, 그다음에 석유화학하고 컨테이너 운송 등을 하는 해운사가 되겠습니다. 국내 매칭 종목으로는 현대상선 그리고 데크하우스의 강자인데 상장 시기를 조금 잘못 잡아가지고 안 됐었던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세진중공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토데스크. 이거 그 뽀샵이나 캐드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은 100% 알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산업용 캐드의 최강자입니다. 오토데스크에 대해서 오늘 웨드부시 모간증권에서 중립을 긍정적 의견으로 올렸습니다. 대신에 목표 주가는 약간 좀 목표치를 내리자, 짧게 배틀을 잡자 이제 이런 식의 의견이었는데요. 일단은 웨드부시 모간의 애널리스트 스티브 코에닉은 디지털 건설 시뮬레이션하고 워크플로우 시장의 잠재적 규모가 100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걸 감안할 때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고 업황의 확대에 따라서 오토데스크의 매출 신장도 앞으로 기대해도 좋다. 이 정도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부침과 조정만으로 오토데스크에 대한 희망을 꺾기는 이르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오토데스크 1.18% 상승으로 여기에 화답을 해줬네요.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데 패턴 에너지 그룹. 일단은 근데 그 원유 정유사하고는 좀 다른 게 앞에 패턴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다이버시파이 한다는 그런 좀 다양화해 준다는 그런 이제 의견이 붙을 수 있는 종목명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늘 이 패턴 에너지 그룹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을 중립으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이에요. 태양광하고 풍력 같은 거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소매는 아니고 홀세일로 건설 업종하고 이제 전체 관리 대단지의 이제 관리 쪽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칭 종목으로는요. 왜 현대중공업이 들어갈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그 태양광하고 풍력 같은 게 현대중공업 그린 에너지로 이제 스핀오프 해가지고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SK D&D 여기도 역시 태양광 발전소하고 풍력 발전소 개발, 운영 발전 관리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어서 이렇게 매칭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자, 월가도 지금 휴가 분위기고 대부분의 월가 애널리스트들과 매니저들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은 내년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